안녕하세요. 프린트 1AB 지수 법칙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은 순 우리나라 말이죠. 이 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곱하는 개념이죠. 여러 번 거듭해서 나 자신을 여러 번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시작하기에 앞서서 점검해 봅시다. 3의 4제곱이라는 것은 3을 4번 곱한다는 뜻이니까 8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가 갈로 밖에 이렇게 있을 때는 분자와 분모의 이 지수를 나눠 주어서 64분의 27이라고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지수 방정식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를 해서 x의 값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숫자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굉장히 큰 값이나 굉장히 작은 값을 측정하게 되면 측정할 때마다 바뀌는 불필요한 숫자들도 그 측정 값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숫자들만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런 유효숫자라는 개념을 만드는데 보통은 이렇게 1에서 10 사이에 유효 숫자만 남기고 뒤에 부분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 z라는 것은 정수 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342.71의 경우에 3.4271로 쓴다면 좌변과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는 10의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경우도 1에서 10 사이에 유효 숫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8.56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은 8.56에서 소수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의 세제곱분의 1이다. 10의 세제곱분의 1이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 표현에 대한 용어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2의 4제곱이라고 썼을 때 이 2를 베이스,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 부분은 영어로는 익스포넨트 또는 인덱스 넘버라고 하고 파워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지수, 나뭇가지 같은 위치에 있는 수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하는데 한글로는 2의 4제곱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까지에서는 이 지수가 자연수 범위에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정수 범위 그리고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지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곱셈에 대해서는 어떤 성질이 성립할까? 이거는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읽어보면 x 6제곱 곱하기 x제곱은 이렇게 x를 6번 곱하고 또 곱하고 x를 2번 또 곱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x가 8개니까 x의 8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셈이 되어 있을 때 지수끼리는 m과 n은 더하기로 계산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simplify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간단히 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 표현을 간단히 할 수 있겠니? 이런 의미죠. 자, 나누기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분자는 x 6개, 분모는 x 2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x 2개, x 2개가 약분이 되면서 x 4개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 6하고 2하고 4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냐면 빼기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의 6-2 그래서 x의 4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에 0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배웠는 이 나눗셈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x의 제곱 나누기 x의 제곱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x의 제곱 나누기 x의 제곱이니까 약분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1이 됨을 알 수 있죠. 또 한편으로 방금 배웠던 지수 법칙에 의하면 x 2 빼기 2가 되어서 x의 0제곱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의 0제곱과 1이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수이던 0제곱을 하면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때 밑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밑이 0이 되면 0의 0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는 우리가 부정이라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는 다루지 않는 거죠. 왜 밑이 0이 아니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증명해 보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수가 음수 범위까지 확장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in terms of라는 이제 영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더라고요. in terms of x의 p제곱이라고 하면 x의 p제곱으로 표현하세요. 뭐를? 앞에 있는 이 x의 마이너스 p제곱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법 1. 우리가 나눗셈에 대한 성질을 배웠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나눗셈 기호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분자는 x제곱, 분모는 x 6제곱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약분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x 4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배웠는 방법 2를 생각해 보면 나눗셈이 되어 있을 때 이 2와 6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했어요? 빼기로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표현이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역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쌤은 이건 수학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게 쭉 길어져서 x 4제곱이 이렇게 분모가 되는 형태구나, 이렇게 연상시켜서 생각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a의 m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aising a power to a power, 지수 위에 지수를 올리는 이런 방법인 거죠. 자, 이런 표현은 x 6제곱을 두 번 곱했다는 뜻이니까 x 6제곱 곱하기 x 6제곱 하면 x가 총 12개인 거죠. 그래서 6하고 2하고 이 12 사이의 관계는 곱셈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 형태의 지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듯이 방법 1에 의해서, 곱셈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x의 1제곱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제곱근의 정의가 뭐죠? 제곱하면은 x가 되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x의 2분의 1 제곱과 루트 x가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x의 n분의 1 제곱은 n제곱 근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지수 법칙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소리 없이 한번 쭉 풀어보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위주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을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틀린 예를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4와 x를 통째로 분모로 내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64x 세제곱분의 1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표현은 어때요? 4하고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는 그냥 그대로 쓰고 x만 x 세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답은 x 세제곱분의 4가 되는 거죠. 물론 뭐 4 곱하기 x 세제곱분의 1이라고 써도 답이에요. 어쨌든 4가 분모에 가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선생님이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일단은 먼저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해봅시다.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3하고 4는 곱해서 12가 되고 10의 7제곱과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계산이 돼서 10의 5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1에서 10 사이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앞에 12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라고 쓰고 10의 6제곱이라고 쓰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6제곱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14번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또 실제로 수업할 때 많이 틀렸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은 4분의 3하고 뒤에 10의 거듭제곱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7하고 마이너스 2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7 빼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4분의 3 곱하기 10의 9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분의 3이라는 것은 0.75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 숫자 범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7.5라고 써야 되고 뒤에는 10의 8제곱을 곱해주면 이것이 0.75 곱하기 10의 9제곱과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에 이 2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10의 거듭제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225다는 것은 2 곱하기 10의 5제곱을 의미하고요. 22-5다. 이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쓰는 계산기도 있고 플러스를 그냥 생략하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1.59 곱하기 10의 5제곱이니까 159 하나 둘 셋 요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에서 2는 이런 의미다 해서 실제로 우리 계산기에서도 22라는 버튼을 누르고 5를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22 버튼 누르고 5 누르게 되면 10의 5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할 때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뭐가 많이 틀리냐면 여기 19고 여기는 20이라서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3.2 곱하기 10의 19제곱이고 이쪽은 지수를 맞춰주면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을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45 곱하기 10의 19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제곱을 하나 줄여주면서 여기에 10을 하나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놓고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48.2 곱하기 10의 19제곱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됩니다. 17번도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오던데 우리가 이 지금 지수 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제곱근 표현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수화 시키는 거지 지수를 이렇게 제곱근 형태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것을 제곱근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16은 2의 4제곱이잖아요. 여기에 4분의 1제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수끼리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곱하기가 돼서 2의 1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2가 답이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8번도 비슷한 흐름으로 풀 수 있겠죠.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7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곱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9분의 1이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9번도 이제 모양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던데 보시면 4는 그냥 4죠. 그 다음에 x 여기 1제곱이 있는 거예요. 1이고 분모에는 x의 3분의 1이 있는 거죠. 조금 넓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분자에 4x
그다음에 분모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모는 x의 3분의 1제곱과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4는 그대로 쓰고 x는 여기 1 그다음에 이게 나누기가 되어 있으니까 빼기 3분의 1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4x 3분의 2가 답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지수 단원, 로그 단원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문제인데 푸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문자가 L이라는 문자 나오죠. L 나오고 T라는 문자도 나오죠. T도 나오고 M이라는 문자도 나옵니다. M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자를 다 써보고 이것들이 각각 뭐를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봐요. 지금 L은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서는 length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T는 age, in day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 날이겠죠. 날의 수, 날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M은 mass in gram이라고 나와 있죠. 무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이제 대입하라고 하는 곳에 대입하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M을 in terms of가 나오죠. T에 관해서 쓰라는 거예요. M은 4L의 세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L을 T에 관해서 쓸 수 있죠. L이 2T제곱이라고 했으니까 L 자리에 2T제곱을 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4 곱하기 8 곱하기 T의 6제곱이 돼서 답은 32 T의 6제곱.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M을 어떻게 T로 표현할 수 있어요? 32 T의 6제곱이라고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nd the age of the fish when the model predict a mass of 1000 g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m의 값이 1000일 때 t는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에 의해서 좌변에 1000이 되고 32 t의 6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좀 간단한 모양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32분의 1000이 될 것이고요. t의 6제곱. 그러니까 t는 어떻게 될까요? 32분의 1000의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자, 계산기 써봅시다. 1000 나누기 32에 6분의 1제곱. 엔터 치면은 1.774 나오네요. 1.78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explain 하라고 했어요. 이 모델이 왜 100일 뒤에도 유지될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것은 이 모델은 물고기의 크기가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T가 커지면 커질수록 M도 커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왜 그렇겠어요? 물고기의 성장이 어느 지점에서는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성장이 어느 시점부터는 느려지다가 멈출 거기 때문에 성장이 지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시점까지는 이게 맞아 떨어지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 모델이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쌤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지수법칙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